대한민국 vs 일본 정면전 발생 상황 시 어느 나라의 승리가 장담될까요? 전 개인적은 우리가 피해는 많아도 현 시점에서 개전이 된다면 승산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승리를 장담하시는 분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되지도 않는 경제력이 우월하니 이긴다는 식의 황당한 답변은 태클 들어갑니다. 황당한 질문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기체는 F-15J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팔려고 하는 그 꾸진 기체 말입니다. F-15J는 꾸지지만 F-15K는 정말 좋습니다. 자국산 AAA 미사일로 최근에 무장해서 훨씬 더 무서워졌죠. 제가 알기론 일부만 무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F-15K와 F-15J를 비교하자면 튜닝한 투스카니와 튜닝 안 한 투스카니의 차이라고 합니다. 저는 포르쉐와 티비론으로 비교하고 싶군요. F-15K와 J가 붙으면 알파벳이 더 뒤에 붙은 K가 이깁니다. 그런데 F-15K 파일럿이 바보라면 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파일럿 중에서 그런 바보들은 없다는 거죠. F-16의 앞난 미사일로 이깁니다. 우리나라는 전투기 도브 파이팅 근접 전투기 싸움에서 최강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F-16이 붙으면 F-15J에게 작살납니다. 근접에선 F-16, 장거리에선 F-15K의 연합이면 일본 공군 뚫습니다. 물론 초기에만 우세하겠지만 초기가 지나가면 아람 같은 고가의 무기들을 모두 소비해버리고 도브 파이팅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비슷비슷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F라는 F-16과 성능이 동급인 기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3배, F-15J랑 F-15 물량 공세 펼치면 10중 8구 한국 공군 깨집니다. 일본에는 조기 레이더 경보기가 있습니다. 그냥 날아오면 삐삐삐 해서 들어오면 죽는다고들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확실히 F-15와 KF-16이 일본 기체보다 세다고는 해도 F-15J가 조기 레이더 경보기와 만나면 정말 우리나라 기체들 다 달려들어도 힘듭니다. 확실히 조기 경보기가 있으면 맵패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F-15J와 KF-16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무장이 KF-16이 더 유리할 뿐. 하지만 제 생각엔 CCT를 출동시키면 어쩌면 레이더 경보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CCT를 거기다가 투입시키게요? 아무리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세계 초일류라 하지만 일본도 그걸 허락할 엄청난 바보는 아니라 이거죠. 일단 투입시키려면 일본 본토에 상륙시켜야 하는데 상륙 방법이 거의 전무합니다. 공군이 전투기들과 같이 전투기들이 시간 끌어줄 동안 CCT 공수시켜서 레이더를 끄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CCT 대원들이 든 수송기도 오기 전에 격추당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체들이 그 정도는 싸우면서 엄호해줄 거라 생각됩니다. 절대 100% 불가능합니다. 이만의 해병대가 일본 본토에 상륙하면 개작살로 끝입니다. 해병대 전체가 상륙해도 못 이깁니다. 육군 장비 면에선 우리나라가 일본을 월등히 앞서지만 처음 상륙을 성공했다 칩시다. 이만의 해병대 병력이 상륙했습니다. 아무리 한국 육군이 뛰고 난다 해도 일본 육자대도 돈지랄로 무장한 놈들입니다. 숫자도 2만보다 훨씬 많죠. 거기다가 처음 상륙을 성공해봤자 원활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급이 절대 불가능해집니다. UDT는 어떻고요? 잠수복 입고 적배 침투, 적함선 엔진 포펑 시키는 부대입니다. 이지스 폭파시키면 아마 그 대원 별 줄 겁니다. 성공 확률 0.001%입니다. 특전사가 그 중에서도 제일로 무섭습니다. 이분들은 빈집털이 부대죠. 적들이 전선에 다 나갔을 때 뒤로 침투해서 앞에 아궁들과 샌드위치를 하는 509 특전대 소설을 보시면 나옵니다. 특전사의 위력을 샌드위치가 아니라 게릴라 방어가 소홀한 후방 보급 부대를 공격합니다. 육군도 우리나라 K-21 전차가 일본 전차들 다 잡습니다. 참고로 K-21 전차라면 일본의 90씩에 밀립니다. 74씩하고 어느 정도 싸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K-1A1이 아닌 이상 그리고 미국한테서 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일본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이걸 대체 어디다 쓴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상전 할 말 없죠. 우리나라가 집니다. 이순신 장군님 때 거북선은 오래전에 퇴역했고 우리나라는 이지스함 하나 없이 그저 구축함이 전부입니다. 순양함, 구축함 정도의 중형 전투선만 있고 대연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아, 참고로 순양함, 구축함 없습니다. KD1, KD2 등 소수의 구축함만 존재할 뿐 나머지는 고속정 또는 코르벳 함입니다. 허나 일본은 대형 전투함 이지스함이 있죠. 이지스는 F-22가 3마리 달려들어도 못 잡는 괴물배입니다. 차라리 그 비싼 F-22를 보내느니 하푼을 쏘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한국은 절대 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본도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양쪽 다 방패는 가지고 있지만 뚜렷한 창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야 하나요? 일단 양측 항공기들의 항속거리가 모두 짧다는 단점이 있고요. 먼저 공격하는 쪽이 일단 버리는 수를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형 함정에 덤빌 수 없어 몸살이고 일본은 우리나라 잠수함 때문에 마음대로 못 움직여 몸살이고 우리나라는 돈 없어서 마음대로 소모시킬 수가 없고 일본은 돈은 있어도 장비들이 허벌나게 비싸서 다시 살 여력이 안 돼 소모시킬 수 없고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고 공군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해상보급로의 100% 확보 이 세 가지만 된다면 한국이 일본을 이기는 것은 껌이나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확률이 20% 미만이라는 거죠. 일본 쪽 상황을 보면 남동해 쪽의 해전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남동해 쪽 공중전에서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내륙으로 상륙을 개시합니다. 상륙한 지 얼마 안 돼서 대한민국 육군에 의해 사륙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잠수함들의 게릴라전으로 보급로가 타격을 입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순간적으로 내륙을 봉쇄하고 있는 일본 해저대 병력들이 순간적으로 약해졌습니다. 한국 해군이 총동원해서 뚫습니다. 결국 양측 소모전만 반복합니다. 결국엔 휴전 협상 체결. 하지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한국이 더 손해입니다. 한일전은 안 일어나는 게 제일입니다.